한때는 수화 통역사로 또 현재는 통신중개사로 청각장애인들의 귀와 입이 되어주고 있는 이 남자 김종문. 종문 씨는 수화를 통해 청각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서 소통을 돕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소통을 넘어 때론 감동과 감사로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한다. 통신중개사 김종문 씨가 전하는 세상 이야기. 그 속에는 어떤 사연들이 숨어 있을까? 종문 씨가 전하는 감동과 감사. 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텔레비전 소리조차 숨죽인 이곳. 통신중개사 종문 씨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이다. 종문 씨 집에서는 말이 아닌 수화로 대부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종문 씨의 부모님이 청각장애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어려서부터 말을 하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수화가 익숙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청각장애인이다 보니 아들인 종문 씨는 부모님을 세상과 연결시켜주는 통로였다. 이번 주 금요일 정도로 물리치료 예약 가능한지 해서 몇 시 가능하세요? 아, 예, 괜찮습니다. 몇 시요? 정확히 몇 시요? 11시 20분이요? 어린 시절부터 말과 함께 자연스레 수화를 배운 종문 씨는 말을 시작할 무렵부터 수화로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대신 그 이야기를 전달했다. 부모님은 그런 종문 씨가 고맙고 대견하다. 하지만 종문 씨에겐 특별할 것 없는 자연스러운 일상이다. 여느 집보다 조용한 식사 시간이지만 가족이 나누는 소통과 교류는 그 어느 집보다도 다양하고 폭넓다.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님 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사소한 것부터 중요할 법한 은행 볼일까지. 말문이 트였을 그 무렵부터 종문 씨는 부모님의 보호자이자 통역사로 함께 걸어왔다. 부모님에게 종문 씨는 아들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아들과 함께 집 밖을 나서면 세상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종문 씨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신해 수많은 일을 해결해주는 해결사였고 때론 세상과 맞서 싸우기도 했다. 청각장애인 자녀들이라고 하면 제1 언어가 수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중 언어, 이중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릴 적부터 유치원 다닐 때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가게 같은 데 가서 통역을 많이 해주는데요. 한 가지 에피소드는 어머니가 갑자기 제가 5살 땐가 6살 땐가 어머니가 갑자기 들어오시더니 자꾸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나갔습니다. 고등어 리어카에서 고등어 파시는 아저씨의 입을 보래요. 그러면서 저 얼마에 파냐고 네가 가서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가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 지나가면서 고등어를 그 당시 돈으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를테면 한 마리에 200원, 300원 이 정도의 개념이라고 치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근데 어머니한테는 거의 500원 돈을 받으셨다고 어머니가 많이 화가 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가서 막 아저씨한테 그 어린 나이에 우리 엄마한테 왜 그렇게 돈 많이 받았어요? 막 이러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항의를 했던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네요. 사실 철없던 시절엔 부모님을 부끄러워했던 적도 있었다. 그래서 학창 시절 친구들에게 부모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부모님의 장애를 숨겼다기보다는 그저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수화 통역사의 꿈을 키운 것도 지금 통신중개사로 일을 하며 보람을 느끼는 것도 모두 부모님의 영향이다. 종문 씨가 세운 인생 계획과 꿈, 그 중심엔 부모님이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다. 아버지 어머니랑 이제 내 식구 나가잖아요. 그러면 저 형이랑 저랑 손 붙잡고 앞으로 뛰어나갑니다.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이 청각장애인이라는 걸 보여주기가 너무 싫었던 거죠. 굉장히 창피했고 학교에서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청각장애인이라는 거를 얘기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학창시절을 지내면서 내가 실제로 아버지 어머니한테 뭘 도움이 될 수 있고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무엇이고 이런 거를 생각해 본 건데 수화 통역으로 아버지 어머니께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다른 사람도 돕고 이 일 쪽으로 한번 나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더 수화를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1997년 처음 시작된 수화 통역사 자격 시험에 응시한 종문 씨는 수화가 몸에 익숙한 덕분에 어렵지 않게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때부터 더욱 활발하게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을 돕는 활동을 시작했다. 단순히 부모님의 의사소통을 돕는 것이 아닌 직업으로서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돕기 시작한 종문 씨에게 필요한 것은 수화를 정확하게 익히는 것이었다. 손짓 하나, 표정 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수화가 익숙한 지금까지도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영상을 보며 수화를 연구하고 익힌다. 나이 드신 오래된 분들의 수화 표현을 자주 눈에 접해서 그런 감각들을 좀 살릴 필요가 있어서 농아협회에서 올린 이 동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뭐 물론 업무적인 느낌이 있는 그런 표현들도 있지만 실제로 수화 통역에서 필요한 정말 농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들을 자주 접함으로써 업무도 그렇지만 수화 통역의 자질이나 스킬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영상을 통해 보다 정확한 수화를 익힌다면 일상에서는 부모님을 통해 생활 수화를 익힌다. 어머니와 함께 찾은 시장. 종문 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어머니의 통역을 담당한다. 어떤 게 좋냐고 물어보세요. 모두가 많이 들어서 있어요. 뭐 드릴까요? 네, 크림치즈도 맛있고요. 상인의 말을 다시 수화로 옮기는 종문 씨. 가격이나 설명이 모두 적혀 있지 않는 시장에서는 종문 씨의 도움이 더욱 필요하다. 속에 뭐 들어있어요?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수수 뿔떡이라고요. 비장애인에겐 사소한 일이지만 청각장애인에겐 가격을 물어보는 것조차 이야기를 전해줄 통역이 필요하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일상은 또 다른 배움의 장이다. 어머니께서 가격 물어보는 걸 많이 힘들어 하셔서 그래서 제가 대신 하면 이제 얼마냐고 물어보고 그러긴 하죠. 같이 좀 다녀도 좋은 것 같아요. 전 사실 어머니랑 대화를 참 많이 하고요. 청각장애인분들 수화하는 걸 사실 어머니한테 제일 많이 배웁니다. 어머니 가끔 농아분들이 넌 엄마 수화랑 똑같아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머니랑 대화를 많이 하면서 수화를 많이 보고 수화에 관심이 있어서 어머니 동작 하나 수화 궤적 하나하나를 많이 유심히 잘 보고 배웁니다. 좋은 선생님이시죠. 부모님을 돕는 건 익숙한 일이지만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후 모든 일을 돕는 건 쉽지 않아졌다. 그래서 종문 씨는 자신이 없을 때 보다 편리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방법을 부모님에게 가르쳐 준다. 영상 전화기가 따로 없는 데다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에게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통신 중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청각장애인분들이 영상 전화기나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한테 접속하시고 중계 많이 받으시는데 실제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스마트폰에 어플 깔고 그거 이렇게 터치만 몇 개 하면 바로 중개사랑 연결이 돼서 편하게 중계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도 많이 제가 이제 없을 때 뭐 여러 군데 전화
해야 되는 필요가 있으신데 그때 이용해 보시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종문 씨는 집이 아닌 직장에서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어떻게 돕고 있을까? 종문 씨를 따라 도착한 곳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영하는 손말이음센터. 이곳에서 통신중개사들은 전화 이용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자유롭게 전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통신중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각장애인분의 요청으로 대신 전화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청각장애인께서 문자로 하시는 말씀 그대로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인이 하고자 하는 말을 문자나 수화를 통해 이야기하면 그것을 음성통화로 비장애인에게 전달하고 다시 문자나 수화를 통해 청각장애인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통신중개 서비스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청각장애인분 요청으로 대신 전화드렸습니다. 전 손말이음센터 중개사 김종문입니다. 지금부터 청각장애인분께서 영상으로 전하시는 내용 그대로 중계해드릴게요. 몇 시에 문 닫으시나요? 영업시간이요? 청각장애인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을 요청을 많이 하십니다. 뭐 크고 거창한 부분은 아니고요. 정말 저희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소소한 부분까지 이제 전화 요청을 받으면 저희가 중개를 해드리는데 이를테면 뭐 짜장면 주문, 뭐 피자 주문, 치킨 주문 이렇게 주문이 또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쇼핑이라든가 홈쇼핑 특히 TV에서 홈쇼핑 보시면 이거 이제 주문하고 싶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럼 저희 대신 이제 주문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청각장애인 가족들이 같이 옆에 있으면 저희 중개사한테 요청을 해서 그가 못했던 이야기를 막 수화로 재밌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 중개사가 다 전달을 해드립니다. 친척분들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소소한 부분 저희가 다 전화 요청을 받으면 다 중개를 해드립니다. 쇼핑과 주문 같은 사소한 것부터 병원 예약 및 구직 문의까지 국번 없이 107만 누르면 청각 언어장애인은 물론 장애인과 통화를 원하는 비장애인도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는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됐다. 손말이음센터 모바일 앱을 통해 통신중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자 중개, 영상 중개, 쪽지 보내기 등 7가지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 이 앱은 문자 중개와 영상 중개 등을 통해 통신중개사와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연결이 가능하다. 먼저 문자 중개는 이용자가 문자로 서비스를 요청 시 사용이 가능하며 문자로 내용을 입력하면 통신중개사가 음성으로 상대방에게 내용을 전달해주고 통화 내용을 다시 청각장애인에게 문자로 전달해 통화를 지원하는 실시간 서비스다. 영상 중개는 이용자가 영상을 통해 수화로 서비스 요청 시 사용 가능하다. 청각이나 언어장애인이 수화로 통화 내용을 전달하면 통신중개사는 음성으로 상대방에게 통화 내용을 전달해주고 그 내용을 다시 수화로 전달해주는 서비스다. 청각장애인분들이 이런 정보에서 굉장히 취약화된 계층이고 그런 장애 유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정보에 쉽게 다가가거나 자유롭게 이용하는데 제약이 많이 있는 장애 유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청각장애인분들이 저희 서비스를 알고 계시더라도 이용하면 뭐가 좋은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또는 전혀 아예 이런 서비스가 있는 걸 모르시거나 해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거 처음 알았는데 방금 시작한 서비스인 줄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 알고 더 많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05년 단 3명의 통신중개사로 시작된 손말이음센터는 현재 30명이 넘는 통신중개사들이 1년에 65만 콜,
하루 평균 2,400호를 받으며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돕고 있다. 수많은 소통, 그 속에는 감동과 고마움도 싹튼다.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요. 다른 여자 중개사가 청각장애인 여자 그 따님인데요. 그분이랑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5월 8일 어버이날에 어머니께 전화를 좀 해달라고 그러냐고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 딸이 이제 수화로 이제 어머니 노래를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제 중개사가 본인의 음성, 본인의 노래를 이제 불러드리는 거죠. 어머니한테 하면서 중개사도 울고 이용자 청각장애인도 우시고 어머니도 막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딸은 직접 노래를 불러드릴 수 없었지만 저희 중개사를 통해서 어머니께 이렇게 효성에 지극한 딸이죠. 노래를 불러드린 그런 아주 감동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은 종종 이곳 센터를 방문하기도 한다. 바로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과 사람 간의 어울림이다. 그 어울림을 위해서 소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손말이음센터의 통신중개사들은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을 도와 세상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전하고 자립을 도와준다. 107 전화 한 통화. 손말이음센터 통신중개사들이 청각장애인들에게 전하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다. 저희 이용자 농인분들께서 저희 중개사분들 위해서 이렇게 이따가씩 찾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근무 중에 가끔 오시면 정말 기쁘게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음료도 사오시고요. 이용자분들이 자기 중개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 보면 저희가 참 일하는데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통신중개사들은 단순히 통역을 하거나 일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청각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종문 씨. 이런 그의 마음과 친절은 청각장애인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젊은 농아들이 쓰고 있는 수화 중에 이 수화가 있죠. 멘붕이라고 씁니다. 건청인들이 멘붕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를 그대로 차용해서 쓰는 건데 부러뜨리다, 부러지다라는 개념을 쓰고 이제 저희 중개할 때 청각장애인 혹시 헐이라든가 이 수화를 쓰잖아요. 멘붕 이거 지금 멘붕으로 쓰려고 저 표정을 저렇게 쓰는구나. 그러니까 표정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죠. 그렇게 해서 분간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조어 교육 시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 치매. 네, 맞아요. 네, 치매. 치매라는 수화가 치매요. 사실은 신조어예요. 원리에 맞게 수화를 썼는데 왜 원리에 맞느냐 보면 내려갔다는 느낌으로 드니까 치읓에다가 내려갔어. 이게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뭔가 보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이게 이해가 되니까 이게 쭉 퍼져서 이제 굳어진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외에 옆에 있으면은 그냥 힘이 막 생겨요. 수화도 스타일도 딱 팀장님 성격대로 딱 이제 딱 나오고 활기차게. 수화의 어원까지 다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까지 설명을 다 해주시니까 이거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수학 교육자로서도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여기 김종문 팀장님 옆에서 이런 교육을 좀 오래오래 받아서 정말 저희도 같이 수화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안 됩니다. 팀장으로서 팀원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 종문 씨. 이것도 지금 팔꿈치를 보면 팔꿈치를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이 들고 있는 건 굉장히 힘든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팀원들의 표정 하나하나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많이 웃는 걸 먼저 보여줘야 청각장애인들이 좋아하니까 사실은 이 정도도 괜찮긴 한데 나중에 얘기는 나중에 얘기고 처음 할 때는 굉장히 환히 웃어야 돼요. 환히 웃어서 보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일을 할수록 커지는 책임감. 하지만 종문 씨가 느끼는 보람과 기쁨도 함께 커져가고 있다. 107 손마리움 센터를 모르는 청각장애인 분들이 아직도 있으세요. 그래서 전화 통역을 다른 분께 요청을 한다던가 되게 불편하시죠. 그러니까 107 손마리움 센터를 좀 널리 많이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건청인 분들도 발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107, 02107을 뜨면 이거 스팸인가 보다 그러면 그냥 안 받아버리세요. 저희가 몇 번을 전화를 드려도 안 받으면 되게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07이 뜨면 이게 그 청각장애인 대신해서 전화를 주는 서비스구나라고 인지하셔서 바로 받아서 잘 응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청각장애인 분과 전화를 받는 건청인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직업입니다.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고요. 참으로 일하는데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청각장애인 분이 전화를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의 귀가 돼주고 입이 되어주어서 다른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으면 아주 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통신중개 서비스가 활발히 잘 운영이 돼야 청각장애인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귀가 되고 입이 되어주는 일. 이 일에는 신중하고 정확한 의사 전달과 함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릴 적 그는 부모님의 의사소통을 돕는 어린 꼬마였고 소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107 선말이음센터를 통해 수많은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돕는 통신중개사로서 오늘도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을 돕고 그들이 그동안 말로 전하지 못했던 감동과 감사를 전한다.